이 시대를 대표하는 멋진 언니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수톡인 서울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대단한 스마트 우먼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그분들의 멋진 이야기를 저와 함께 이끌어갈 메인 스토리텔러도 함께합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의 주상전화가 만약에 저라면 이분은 아마 왕후이실 겁니다. 수톡의 메인 스토리텔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 앵커 반갑습니다. 이렇게 왕후를 모시게 되어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큰 대왕 대비 같은데요. 나와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아마 감사합니다.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그리고 네.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 방송 시청하는 분들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박정숙 대표님 다 아실 테지만 제가 간단히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방송 진행자 그리고 한류 열풍을 이끈 드라마 대장금의 문정왕후 역 등 배우로 활동하셨고요. 세계 백신 면역연합 한국 대표, 세계 스마트시티 기구 사무총장을 역임하시면서 아이도 키우고 계시는 워킹맘이십니다. 진짜 다양한 일들을 하셨고 지금도 활발히 활동 중이신데요. 힘들지는 않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잠깐도 쉬지 않는 걸 보니까 네. 내가 오랫동안 일을 했구나. 워킹우먼이었구나. 그러니까요.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스마트 우먼톡 수톡 이름을 너무 잘 지어주신 것 같아요. 예,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아우 다행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워킹맘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이 사회에서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와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네, 나눠갈 그렇습니다. 예정인 거잖아요. 네. 우리 박정숙 대표님은 오늘 이 자리는 하고 계신 많은 역할들 중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로 이제 나오신 겁니다. 맞아요. 그럼 저처럼 애먹는 워킹맘들에게 특히나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많이 나눠주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 질문을 먼저 그럼 드려볼게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지금 대표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실까요? 네, 정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일을 해오다가 제가 작년 9월부터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네. 어디선가 되게 많이 들어본 뭐냐면 것 같아요. 2002년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성 정책, 가족 정책 그리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그리고 또 안전에 관한 그 여성 폭력이라든지 아동 폭력을 대응하고자 만든 기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총괄하는데요. 거기에는 돌봄도 있고 양성 평등 정책 그리고 여성의 일자리 정책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아니면 스토킹이라든지 그루밍이라든지 이러는 디지털 성범죄까지 저희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책에 대한 연구실도 있어서요. 연구와 실행과 그리고 안전에 대한 다양한 교육까지 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말 설명을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가 잘해주셨는데 네. 그것이 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 일입니다. 오, 네. 그렇군요. 네. 저희가 나눠봤던 이야기들이 네. 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이미 실행 중인 그런 정책들입니다. 정책들이었었던 네.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하드 파워라면은 대표님께서 이제 소프트 파워로서 네. 무언가 이제 실행자로서 그 시너지를 내고 계신 것 같은데 네. 하나 또 궁금한 게 사실 우리가요. 공공기관이라고 하면요. 트렌드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반영하는 일 이런 게 민간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더디고 어렵다라는 인식들이 있는데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아니다. 이게 공공의 영역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다라고 콕 집어주신 것 같아요.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 스마트우먼 프로젝트가 새바람을 일으키고 트렌드를 변형할 수 있게끔 어떤 움직임을 또 계획을 하고 계실까요? 네. 아니 지금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스마트 파워 아니면 스마트폰 이런 것은 지금 전체적인 모든 사람들의 대중화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스마트 우먼 톡을 하면서 제가 스마트 우먼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정책으로서 시라든지 정부에서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것들은 주로 돌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떤 안전한 장소 아이들의
어린이집이 안전한가, 맛있는 걸 먹이고 있는가, 잘 보호하고 있는가, 이런 하드 파워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어떤 것을 배우는가, 그리고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떤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 그런 것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대적인 변화와 맞닥뜨리는데요. 서울시에서 대표적인 여성 정책이었다고 하면 2007년도에 여성이 행복한 서울, 그래서 여행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 기억나고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여성이 행복해야 예.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다고 맞습니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네. 가정 안에서도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성이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환경이 여성들에게 친화적이어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뭐 보도 블록을 구두굽이 끼지 않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인프라 구축에 집중을 하고 아니면 뭐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여가 공간 같은 것, 공공 퍼블릭 플레이스를 좀 더 가정 친화적, 여성 친화적인 것으로 바꾸는 정책을 해왔다면 그것은 굉장히 하드 파워적인 거죠. 네. 이제 20년이 지나서 서울시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다 이루었어요. 이제 다 이루었다. 예. 이제는 이제 3만 불 시대, 우리 한국도 이제는 소프트 파워, 그리고 특히 이제 컨텐츠에 집중하는 세상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성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될까?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해서요. 예전에는 제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의 주요 정책들의 가장 중요한 점들이 펼쳐졌었다면 네. 이제는 돌봄이라든지 안전, 일자리, 거버넌스 4대 핵심 영역에 있어서 좀 더 소프트 파워 중심의 그 컨텐츠 아니면 공감,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 만족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놨다고 해도 그 정책이 시민들에게 도달해서 이거 정말 우리에게 너무 필요했어. 우리 공공은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인식 개선. 그래서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 가족을 위한 정책이고 이 가족을 위한 정책이 서울 시민,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이다라는 인식이 생겨난다면 바로 그것이 스마트 우먼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스마트 우먼 프로젝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민관 협력을 하자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에서는 예산을 다 확보를 해가지고 뭔가 나눠주고 뭐 복지 차원에서 주려고 하다 보니까 공공에서 해주는 서비스야 뭐 그렇지. 의뢰 받는 서비스야 라고 네.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거 정말 어떻게 이런 걸 해줬지? 이런 거보다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그런 정책이 있어요?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민간에서 했던 것들을 우리 공공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서 저출생이 정말 늪과 같은 국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출생의 위기에서 우리가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많은 파트너들과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스마트 우먼 톡을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스마트 우먼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열심히 하고 다녔는데 한 5개월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 들으시죠.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이게 많은 분들에게 더 와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YTN이라는 이런 정말 전통의 매체가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매체와 함께 스마트 우먼 톡을 만들어서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이거든요. 네. 그래서 민간의 재능이라든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기술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접목해서 완벽한 서비스, 공공 서비스를 만들자 하는 것이 스마트 우먼 톡의 그 방법적인 면입니다. 그렇군요. 들을수록 이 네. 스마트홈 프로젝트가 새로운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을 열어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도 저도 되짚어 보면은 그런 많은 여성 정책들을 활용했고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이런 힘이 됐는데 근데요. 그래도 아직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를테면 취업률이라든지 임금에 있어서 남녀 격차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까 김영민 아나운서가 뭐 사상 최대 남녀 임금 격차가 70%까지 따라잡았다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좀 부족한 실정이잖아요. 네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얘기를 하면 남성분들이 화를 내세요. 조금 조심스러웠을 수 있는 게 조심스러울 수 맞아요. 있어요. 1069번님이 네. 전 남성인데 그럼 출석 체크 금지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남성분들의 의견도 받고 네. 그리고 여성 정책에 필요한 것에 있어서도 남성분들도 어떻게 반영이 돼야 되는지가 함께 융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대표님은 이런 남녀 격차가 임금이나 취업률에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가 또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남녀 격차라는 말이 요즘에는 정말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굉장히 갈등적으로 들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산업혁명 시대에 사실은 힘이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점이었다면 그때는 남자들이 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힘이 비교적 물리적으로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의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21세기 게다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뭐 필링이라든지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사람들의 감정 아니면 사람들의 그 센스 이런 것들이 더 기치를 발휘하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임금 격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남성들께서 화를 내셔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 우먼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남녀의 격차는 어떤 절대적인 격차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남녀 격차를 따지는 두 가지 지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GII라고 해서 성불평등 지수입니다. UNDP 그러니까 디벨롭먼트 즉 개발에 있어서 국제 협력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는 기구가 발표를 했는데 Gender Inequality Index니까 불평등이 얼마나 해소가 됐는가를 따졌을 때 우리나라는 193개국 중에서 12위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 수준이랑 비슷하죠. 생각보다 양호하네요. 굉장히 좋죠. 예,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다보스 포럼이라는 데서 발표하는 성 격차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젠더 갭 인덱스라고 해서 같은 일을 놔뒀을 때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얼마나 격차 뭐 예를 들면 그 임금이라든지 대접이라든지 아니면 기회의 균등에서 얼마나 격차가 있는가를 따졌더니 2024년 똑같은 해인데요. 146개국 중에서 94위입니다. 이렇다면 너무나 낮은 하위권에 속하는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정말 물리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사회의 개발 차원에서는 우리 여성들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지만 여전히 기회를 준다거나 아니면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는데 대접을 받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격차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해서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 현황을 보면요. 임금이 시간당 여성은 18,113원, 남성은 25,886원, 2배, 70% 정도 수준이었어요. 네. 이런 것을 보면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출산이나 양육 때문에 여성들이 일하는 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력 단절이 맞아요. 발생이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그 직장 내에서 진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임금의 기회가 줄어드는 거고요. 또는 직업을 이제 경력 단절이 됐다가 다시 직업을 찾게 되면 좀 더 단순하고 예를 들면 단순직이라든지 좀 금액이 낮은 임금이 낮은 그런 직종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지금 존재하는 그 불평등의 가장 큰 부분은 그러니까 유리천정 지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유리천정 지수는 전 세계에서 거의 최하위, OECD 국가에서 뭐 전 세계라고 하면 안 되고 OECD 국가에서 최하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마트 우먼들은 남성과 예전에는 여성들이 너무나 격차가 심했었기 때문에 페미니즘, 네오 페미니즘 해가지고는 남성들에게 투쟁을 해서 남성들 것을 조금 가지고 와서 균형을 이뤘다면 이제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더 장점을 발휘해서 더 좋은 직장을 만들고 사회적인 역할을 만들어서 이제 유리천정을 함께 들어올려서 남성과 여성이 공존하면서 자기들이 잘하는 역할을 해 나간다면 그때는 정말 모두가 공정한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스마트 우먼 프로젝트를 하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뭐 남녀 평등 불평등과 관련해서 뭔가 전통적인 방식에서의 타개 방법보다는 맞아요. 조금 더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여성들이 진취적이게 더 도약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 같은 것들이 갖추어진다면 그러니까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남녀 평등이라고 해서 예전에 전통적 방식의 평등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여성들이 얼마나 행복하냐에 따라 남성들이 행복해지는 거고 그래야 정말 사랑하고 결혼하고 좋은 여성 정책이 나오면 남성들이 아주 찬성하고 지지해주고 좋은 남성 정책이 나오면 여성들이 지지해줬을 때 정말 아름다운 그렇죠. 나라가 되는 건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여성 후보만 없는 것도 아니고 여성 정책들도 별로 눈에 띄지 않아서 제가 맞아요.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선 예. 공약에서도 여성 정책 부분들이 공약적으로 좀 빠진 미흡합니다. 부분도 그렇죠. 네.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네. 남녀 격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번 나눠봤고 앞서 우리 대표님께서 안전에 대한 부분도 짚어주셨거든요. 요즘 네. 뭐 딥페이크라든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걱정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내용들이 있을까요? 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팬데믹 지나면서 모든 게 디지털라이징 됐잖아요. 디지털 대전환을 이루다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편리한 뭐 직업도 요즘에 우먼이치라 그래서 ICT계 여성들이 굉장히 20% 정도밖에 그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더 좋은 직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기업들과 일을 한다거나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IT계에서 이제 전문가를 키워내기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의 반대급부로 디지털 속에서 범죄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폭력 그러면 아동 폭력, 가정 내 폭력 아니면 여성 폭력, 부부 폭력 뭐 이런 거를 쳤다면 지금은 디지털 안에서 딥페이크라든지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엠번방, 박사방 이런 그렇죠. 네 그런 아주 그 SNS를 통한 아주 심각한 범죄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범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대처를 해야겠다 해서 2022년에 디지털 안심지원센터라는 것을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저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스톱으로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아니면 딥페이크 영상, 자신의 얼굴이 자신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얼굴에 너무나 흉측한 성범죄 영화 같은 것이 딥페이크가 돼서 그것이 이렇게 여기저기 SNS에 떠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여성들은 너무나 위축되고 사회로부터 숨게 되고 그리고 고립되어서 회사도 다니지 못하고 가정에서는 오해를 받고 그리고 학교도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신을 보호하기를 바랄 때 저희들한테 원스톱으로 찾아오시면 저희들이 상담도 해드리고 그 딥페이크 영상을 AI를 장착시켜서 지워주는 역할 그리고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정신적인 법률적인 그리고 직장까지 찾아드리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사는 곳에 협박을 받는다거나 이래서 집에서 살 수 없는 경우는 거주지까지 그렇군요. 안전한 곳으로 저희들이 옮겨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추세가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습니다.
2022년에 비해서 지금 약 360%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그렇군요. 예, 저희들이 아주 심층적으로 다루고 네. 있는 예,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이러한 피해 대응과 함께 예방 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네. 정신없이 흘러서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런가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아닙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네. 앞에서도 제가 살짝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대표님을 제가 메인 스토리텔러라고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이 시간 저와 좀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저의 청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대표님? 너무 좋은 게 지금 사실 제가 정말 많이 가져왔는데 네. 반밖에 못했어요. 그렇죠. 아직 남아있는 우리가 이야기로 풀어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각 분야를 대표하는 여성 스토리텔러들을 또 모시고요. 박정숙 대표님과 제가 함께 또 다양한 이야기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풀어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저희가 방송 마무리는 항상 스마트 우먼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성분들의 신청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여성들과 꼭 함께 듣고 싶은 YTN 라디오 청취자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대표님의 플레이리스트 1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 그래도 스마트 우먼 톡을 했으니까 엄마들을 위한 맘마미아 오. 중에서 댄싱 퀸 어떠세요? 좀 그럴까요? 점심 때니까 톡톡 튀는 걸로. 그렇죠. 아바의 댄싱 퀸 들으면서 이 시간도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힘내시라고. 시대를 초월하는 명곡인데요. 이 곡 들으면서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톡인 서울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멋진 여성들 만나게 될지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받겠습니다. 도전을 멈추지 않은 멋진 여성들의 이야기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수토익인 서울, 지금까지 저는 양수진이었고요. 박정숙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